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민병두 전 국회의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몇 개 상임위는 있지만 이번 국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주목을 끌었던 것도 사실인데 법사위 국감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가장 많은 시선을 끌었던 거에는 크게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가 불러온 여파가 정치권을 그야말로 강타했고 어제는 법무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이른바 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윤석열 청장을 그 발언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선을 넘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해갖고 정치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 앞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검찰총장의 지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앞으로 넘어가야 할 고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론정이 어떨지 이런 네. 것도 봐야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 정치에 투신한다고 했을 때 거봐 그러려고 그때 검찰총장 할 때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족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둔 것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역대 어느 과정에서도 대통령하고 사적으로 한 말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대통령 혹은 대통령 대변인을 통해서만 공개되는 것이죠. 예. 지난 총선 직후에 청와대가 본인에 대한 신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얼핏 듣기에 따라서는 느닷없이 청와대가 그런 언지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막을 뜯어놓고 보면 본인이 총선 이후에 사퇴 압박에 시달리니까 인사권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간접적으로 아마 의사를 타진해 본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서 그런 경우는 열심히 하라 하고 덕담을 하는 것이 이제 관례이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공개해서 스스로 셀프 신임을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신임을 빌어서 스스로 어떤 셀프 국민적 신임을 갖다가 한 것. 예. 그다음에 인사권 문제하고 충돌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조국 후보에 대해서 선처를 갖다 부탁했다. 완전 이제 상하 관계를 뒤집는 듯한. 그러니까 예. 총장이 사실은 검찰 지상주 입장에서 모든 권력의 검찰권의 정점에 서 있는 듯한 발언을 한 것 자체는 비판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작심 발언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얻을 게 과연 있겠느냐 하는 판단을 갖다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핵심은 짚었다고 봅니다. 지금 민병두 의원께서 이번 법사위 국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정리를 해주셨는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던 나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수사 지휘권이 과연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견해차들이 크게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린 그런 포인트로 분류가 되는데 두 핵심 인물의 얘기를 듣고요. 신성범 의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입니다. 도리가 아니죠.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어떤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 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신 의원께서도 전반적으로 이 대검 국감 그리고 법무부 국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지금 보면은 특히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위법하다라는 거고 추미애 장관은 위법하다면은 이걸 직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이 온 국민이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그런 권한이 있구나. 그런데 이번 건이 다시 말하면 라임 옵티머스 수사건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무언가 이렇게 수사 직권을 발동할 정도로 무엇을 잘못한 게 있느냐는 대목에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야당 정치인이 나오니까 뒤로 숨기고 또 검사 비위와 그건 숨기고 여당만 강하게 조사했다 뭐 이런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은 수사이기 때문에 직권을 발동하겠다는 건데 지금 전직 남부지검장 요번에 또 사표 내고 난 박모 남부지검장이 말에 의하면 총장한테 어떤 건 5월 달에 보고했고 어떤 건 8월 달에 대검 반부패부로 보고를 했다.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지시했느냐. 철저하게 여야 가리지 말라고 수사로 지시했고 특히나 검찰 출신 야당 정치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고 수사가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윤 총장의 직접적인 잘못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향응 접대에 대해서도 전직 지검장도 그렇고 현직 지검장도 그거는 제가 아예 보고를 안 했으니까 윤석열 총장 모르는 거고 그 사람들의 비위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될 사안이지만 윤 총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동의 근거가 되는 윤 총장의 잘못을 제대로 못 찾아낸 거로 저는 보여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당신이 총괄적으로 검찰총장이니까 뭐 책임을 져라 하면 몰라도 이번 건에 대해서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남는 것은 이제 지금 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그럼 검사들이 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 보도 날짜와 시점이 이제 달라고 특정 안 됐잖아요. 그건 나올 테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옵티머스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할 때 지금 중앙지검장으로서 무혐의 처분하는데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건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무슨 양쪽에 다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긴 뭐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수사지검 발동의 근거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설명이 좀 약하다. 추 장관의 논거가 약하다고 보이죠.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이렇게 두 분 말씀처럼 각각의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과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면 지금부터 해서 미래에 또 하나의 이슈가 떠오른 게 감찰 부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 성향의 특정 언론사 4주를 과연 만났을까? 이게 국감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은 감찰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공식화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이런 갈등 구도가 과연 어떻게 종착역을 맺게 될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거든요. 우선 예단은 하지 말고 이제 네. 사실관계가 더 쫓아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확인된 사실만큼 이제 법무부도 그에 따른 어떤 징계랄지 해임 요구랄지 이런 걸 갖다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감찰은 여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 검사들의 향응 접대 네.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야당과 관련된 수사를 갖다가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이 과연 있느냐 한 예. 문제 또 그다음에는 저 중앙지검장 당시에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예. 뭐 부장 전결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관여할 수 있었는데 무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 아마 연결 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걸 갖고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뭐 충분히 해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부장 전결이었다. 설령 차장까지 예. 결재가 올라온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뭐 법에 따라 충실하게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다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일 거고요. 이미 앞서 얘기했죠. 그렇게. 예, 예. 그런 부분은 남는 건 이제 언론 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정감사에 대해 과정에서도 애매하게 흐렸단 말이죠. 근데 언론 사주를 갖다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시점 자체가 미묘하다는 것이죠. 삼성 관련 삼바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만났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죠. 아마 이 부분이 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경징계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중징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해임 권해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언론사 사주 자체를 갖다 우선은 조사할 방법이 없겠죠. 네. 직접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또 윤석열 총장도 지금까지 취해왔던 입장
그냥 통상적인 만남이었고 사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해 줄 게 없다 하는 정도로 배 수준을 갖다 친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근데 감찰은 보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감찰 내용을 국감장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도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화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당사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정치 게임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뭐 검찰권을 갖다 수호한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감찰 사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당사자가 모르게 거의 준비를 못하게끔 전격적으로 감찰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번 네 건은 뭐 이 세상에 다 알려진 사안이에요. 예. 알려진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또 진실을 갖다 캐는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정치의 영역에 올려놓고 감찰이 진행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임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사자가 다 부인한다면 거기에 한계일 것이고 예. 또 만약에 그것이 이제 본인이 인정을 갖다가 설령한다고 했을 때 추가로 법무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미칠 정치적 파장 이런 거 고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대목에서 저는 두 분께 특히 신혜영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추 장관에 대해서 앞서서 국민의힘이 해임안을 낸 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해야 된다,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라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과 이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이 추미애, 윤석열, 이 법검, 이 수장의 라인들이 과연 동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이미 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닌가라는 정치권의 여러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물과 기름 수준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빙탄이라 그러니까 예. 얼음과 불관계가 되는 게 온 국민 앞에서 항상 노골적으로 펼쳐졌고 이번 국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윤석열 총장이 작심하고 나와서 부하가 아니라는 표현,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중상모략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는 소리 했고, 그렇지만 어제는 이제 추 장관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참을린자 3개를 가슴에 새기면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지를 도대체 이해하기도 힘들고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짜증을 많이 낼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은데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제 추 장관께서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예.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런 소리 하라는 소리나 네. 또 여권에서 그런 똑같은 소리로 저는 할 수 있는 그럼 추 장관이 만약에 정말 윤석열 총장이 자기 말을 장관 말을 안 듣고 거역한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해임 좀 해주십시오. 정말 저 총장 데리고 일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임 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양쪽 다 안 할 거가 좀 국민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 안 보이나요? 네, 감찰 결과가 이제 나와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해임 아니 건의도 하겠다라고 보이죠. 감찰도. 얘기를 했는데, 예. 자 첫째는 그러면 그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면 안 됩니까? 나는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봐요. 제가 볼 때는 조선하고 아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많다 언론 보도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그거는 조선이나 중앙의 사주 회장들이 홍 회장이나 아마 그 회장께서 방 회장이 아마 중앙지검장을 보작했을 거라고. 왜 보작했냐? 제 느낌이 이런 거라고. 대전고검 검사든 특검의 수사팀장하든 윤모 검사가 완전히 중앙지검장으로 검이 환영했는데 어떤 인물인지 언론사 사주 입장에서 궁금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둘이 만나서 두 명이서 만나서 우리 뭐 잘 봐달라고 한 건지 뭐 삼바도 받아 이렇게 한 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 두 명이서 만난 게 아니라 둘둘서. 근데 여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사 대상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러면 그게 검사 윤리 광행에 정말 입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내부라든지 법무부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윤석열 당시 검사 입장에서는
언론 사주들을 다 만난 건지,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사주를 포함해서 만나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연락 온적으로만 만나가, 이런 것들 확인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찰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 벌칙을 줄 수 있다, 그 징계를 한다, 굉장히 쉽지 않은 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예. 어쨌든 언론사 사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두 분 의원의 좀 의견은 일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은 이번에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워싱턴 포스트 사주가 대통령 당선자를 불러서 이제 첫 잔치를 갖다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재임 기간 동안 4년 동안 일체의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사주는 편집권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여기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과 검찰총장, 검찰 혹은 책임자가 언론사 사주를 갖다 굳이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편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만날 필요가 있겠지만 경영자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칙이 확립되어 갑니다만 편집권에 이제 관여를 갖다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예. 아직은 좀 경계가 좀 불투명한 지점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만남 자체가 과연 앞으로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일반적인 예. 언론과 어떤 권력과의 관계에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민 의원께서도 언급을 했었던 윤석열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죠.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막중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윤석열 총장은 아직 뭐 검찰총장 임기를 한 9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고 본인도 그 재임 기간을 다 채우겠다라는 의지를 국감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으로서의 검사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대해서 여권, 야권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게 그야말로 확인되는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 장관의 얘기들도 이럴 거면 지금 내려놔라. 정치할 거면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여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차라리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벌판을 지금 빨리 나가야지. 왜 현직에 남아있으면서 정치 행위를 하냐 이것이죠. 현직에 남아있어서 정치 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증폭 효과가 더 클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효과를 갖다 기대하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처럼 임기는 채우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이 헌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한 거는 절대적인 독립성을 갖고 국민에게만 오직 복무하라고 한 것인데 만약에 그런 속셈이 밑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쨌든 정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역대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 출신들이 그 문법과 그 세계, 작동 원리하고 또 일반적인 어떤 이 여론 세계, 정치에서의 세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과 같은 문법을 갖고 이제 지금은 강단 있게 보이고 정의 아니면 부정의처럼 보이지만 정치의 세계는 굉장히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정의로운 행동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정의로운 행동도 부정의가 되는 경우가 많고 부정의도 정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문법이 복잡해서 아마 정치 벌판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인생을 갖다가 잘못 정리한 거 아닌가 하는 후회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는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대권 주자가 뚜렷하게 떠오른 그야말로 여권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어떤 대망론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드러내놓고 웃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그래도 좀 즐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즐긴다기보다는 일부에서는 굉장히 대망론으로
진짜 강자가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 뭐 좋아할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국민의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도 아니고 당 수석도 아니고 정치를 하겠다는 본인의 명확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지점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제3현 검찰총장이 저렇게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그 스팟라이트를 받는 각광을 받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른바 후보들의 예. 약체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과 가운데 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거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이제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추 장관과 검찰총장에서 이 격한 대통령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누구 양쪽으로 한 달을 버릴 거야 이런 건데 제가 네. 관찰해본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이나 태도를 봐서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자기 의사 표현을. 다시 말하면 윤 총장이 이한 적절한 메신저를 보내서 자기 보고 임기를 채우라고 했다는 것도 맞을 테고 또한 추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절대로 그 공식 라인 안 통하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성정이 맞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결정의 변수가 있다면 결국은 이 문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내분과 다툼이 여권 전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을 많이 깔아먹는다고 판단이 되면 문 대통령이 나설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장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갈 공산이 커 보여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아직도 공수처 출범까지는 갈 길이 여전히 먼 것 같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철회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제1야당이 국정감사 후에 입법과 예산 심의를 앞두고 특검을 이유로 농성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뜬금없는 정쟁이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민생 포기 정쟁에 맞서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예산과 입법 심의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위원을 저희들이 찾는 과정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 법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벌써 추천위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평회를 하고 딴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후보를 추천하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후보 추천위원 2명 제발 추천해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추천을 하고 나니까 더 근심이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분위기 파악하시나요? 예상된 것이죠. 예.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 때도 그 당시에도 야당 추천위원들 갖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추천위원들을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7명의 추천위원이 있는데 여당이 둘, 야당이 이제 추천한 사람이 각각 둘이죠. 전체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이제 2명, 강성 2명 추천위원이 계속해서 이제 비토를 하기 시작하면, 네. 그럼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국민 여론이 어디로 수렴되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비토를 놓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추천을 하는데 이게 접점이 안 찾아지는 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이 법이 순탄하게 온 것도 아니고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양보를 했던 것이고 또 추천위원도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구조. 공수처장이 야당 추천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될 수 없는 구조를 갖다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합당한 방식을 찾아갈 텐데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토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여당도 어쨌든 맨 처음에는 각자가 가장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갖다가
후보로 추천하겠지만 점차 좁혀가서 가운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 여론 말씀하셨는데 관련돼서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진상 규명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여론을 보여줬습니다. 특검과 공수처 여야가 서로 주장하고 있는 수사 방식인데 수치만 합쳐도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 수사 방식이 아닌 다른 수사체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고 거기에 힘에 입었을까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제 특검 법안을 공식화할 그런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 수혜 정치에 있어서는 특검을 통과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참 돌파해야 될 것들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옵티머스 라임 수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특검에다 기대를 거는 이유는 결국은 자 검찰 내부도 완전히 양분돼 갖고 무슨 파 무슨 파 나눠져 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마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게 하는 정황들만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여당 야당 어떻게 보면 섞여가지고 인물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뭐 특검밖에 그래도 제3의 길이밖에 없지 않냐는 게 아마 국민 여론은 당연한 국민 여론이죠. 근데 그럼 특검으로 가면 저는 뭐 현실적으로 특검으로 가면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이 수사가 보십시오. 이게 몇 달 동안 제가 전번에 말했죠. 너무 끄는 거예요. 끌어서 시간을 줬다니까요. 피의자들한테, 범행자들에게. 예. 그러면 가장 큰 게 지금은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핸드폰, 자기 컴퓨터 다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예. 그다음에 말 맞추고 중요 증거인들 도망가게 하고 해외 도피하고 그다음에 주요 짜 맞추고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 그나마 그래도 특검이라도 되면 좀 나을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앞서 공수처 자꾸 말씀 잘하시는데 지금 여당은 민주당 계속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기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둘 다 한 사람은 강성이고 한 사람은 세월호 때문에 한 사람 아니냐라고 비터놓기 시작하면 이게 접점이 형성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위원이기 때문에 후보도 추천도 못하겠다고 하다가 어찌됐건 뭐 후보를 추천했다면 좀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야가 협상을 좀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야가 과연 협상을 통해서 접점을 찾고 국민들에게 더는 불필요한 그런 근심을 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될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